동양역학에는 아직도 즉 이 점학과 상학과 명학으로 칠 때 이 점학은 상당히 신비적인 것, 그런데 이 신비나 신기 같은 것들이 모든 걸 항상 예측 가능한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정말로 많이 운이 좋을 때 상당히 도력이 높을 때라고 표현하든지 아주 빨이 좋을 때는 막 원하는 대로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원하는 게 항상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솔된 분들은 보이는 걸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이는 걸 모른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보통은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사심이 많이 반영이 돼요. 보일 때는 보인다고 하지만 보일 때 한번 딱 본다고 했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했어.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봐. 그때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할까? 그때 바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맞지 않더라. 우리 점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 주역, 그 유명한 주역은 결국엔 주역 점을 치는 거예요. 육효점, 타로점. 타로도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맞을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딱 대놓고 가면 또 안 맞아요. 또 이놈에게.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왜 그러냐? 직관이라는 것은 규칙이 아닌 거예요. 타로점이나 신점이나 주역점이나 육효나 이런 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잘 맞을까? 아니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일까?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기도빨이. 그럼 그거는 학문적으로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그 학문적으로 전수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상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방법이 정확하다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감흥하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어떤 스님 한 분이 딱 보더니 허허 그 집에 조금 있으면 경사 있겠네. 다음 달에 한마디 던졌다 이겁니다. 근데 진짜 한 달 있다 경사가 생겼어. 나중에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봐. 그 스님이 근데 가보면 대부분들은 경사가 있겠네 얘기한 것조차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고 했어도 그 이유를 몰래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거거든. 그게 여러분 느낌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정말 느낌이 잘 맞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느낌이 잘 맞는 게 10번 중에 8번 9번 맞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많이 있는데 틀리는 건 잊어버려. 그리고 맞을 때만 기억해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독 남들보다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사람도 있고. 바로 동양역학은 거기에만이 신비에 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도사인 척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학문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럼 풍수지리는 매우 깊은 논리적인, 풍수지리 학문의 뿌리가 오래됐다는 것과 논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겁니다. 뿌리는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을 수 있는데 풍수지리가 무지하게 매우 이제까지 논리적인 학문의 범주였었을까? 아니면 논리적인 범주보다는 약간은 조금 신비주의하고 많이 섞여있는 범주였었을까? 사실은 결국에는 풍수지리는 뭘 하는 겁니까? 기가 막힌 논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정확하게 풍수지리의 역할은 풍수지리. 자, 따라서 장풍득수. 장풍득수. 이게 장풍득수는 뭐냐? 풍수지리는 이 장풍득수의 준말입니다. 이게 장풍득수의 준말인데 풍수지리는 장풍득수의 준말이 풍수지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람을 머금고 물을 얻는다. 그럼 풍수지리의 제일 중요한 게 풍수지리가 바람과 물, 그 다음에 지리, 까? 이걸 잠깐 한번 해서 따로다 풍, 수, 지, 리. 한문으로 해석할 때는 병렬, 그냥 해석 하나하나 끌어볼 때는 이게 바람, 물, 땅, 이치. 맞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바람과 물의 이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람이네? 그렇죠? 풍수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입니까?
풍수지리는 아까 뭐라 했죠? 풍수지리 옛일이 뭐라 했죠? 상지술, 땅을 보는 기술. 그건 뭡니까? 풍수지리는 자, 하늘의 기운이 땅에 맺힌 걸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땅에 맺힌 걸 찾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기운이 있는가? 근데 왜 장풍죽수라고 할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올 게 뭐가 됩니까? 제일 으뜸이 뭡니까? 바람을 보는 겁니까? 땅을 보는 겁니까? 땅을 보는 겁니다. 풍수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이 8시 반인데 해가 뜨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죠. 지금도 지고 있죠. 내일 아침 해가 뜰까 질까? 아, 내일 아침 해가 뜨죠, 당연히. 자, 질문. 하루에 해는 몇 번 뜨고 진다?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해가 하루에 몇 번 뜨고 지죠? 한 번 뜨고, 맞죠? 한 번 뜨고 지죠? 물어볼게요. 해가 뜨고 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죠. 근데 금방은 해가 뜨고 진다겠죠. 해가 뜨고 지는 게 맞습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습니까? 예. 지구가 돌지만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지구가 도는 걸 알고서 그걸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가 뜨고 진다고 하면서 찾아야 됩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건 보이는 거죠. 진리는 지구가 도는 거고, 우리는 이걸 절대와 상대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지구가 도는 원리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조금 현자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진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어볼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주로 좋은 차를 탑니까? 아니면 허름한 차를 탑니까?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고급차 사죠. 좋은 차, 고급차. 그게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오면 잘 나간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누가 무지하게 뭐 힘들어서 못 나가는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해서 차를 좋은 걸 딱 바꿨습니다. 그럼 잘 나갈까? 좋은 차 빼주면 잘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는 겁니까? 그냥 잘 나가는 좋은 차를 타는 거죠. 근데 일반인 볼 때는 차만 보이는 거죠. 현지의 풍수지리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좌청룡 우백호를 얘기했듯이 좌청룡 우백호를 먼저 보이고 그거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부터. 그렇게 학문이 정립됐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도 원래는 지구가 도는 건데, 그러니 약간 자꾸 헛다리 짚고 비슷하지만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원체. 하나씩 또 짚으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풍수지리를 분석해 봅시다. 풍수지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 사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돈 맞습니까? 물이지. 물 없으면 못 사니까. 맞습니까? 물. 동의하십니까? 돈 50억을 줬어. 근데 가둬놓고 밥을 안 줘. 물 안 주고. 그러면 난감한 거죠. 차라리 돈 없어도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건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보통 얘기할 때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사실은 공기나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 없으면. 그래도 공기 얘기는 안 해요. 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밥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지금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할 때 생략되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 내가 먹고 살 정도의 건강 상태 유지되는 것. 그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깔려 있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배울 때 뭐라 합니까? 외계인 인간세계 배웁니다. 인간 세계는 돈이 제일 중요해.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만 들고 사람 딱 데려갑니다. 물도 밥도 없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현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풍수지리를 볼 때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왜 풍수지리란 말이 만들어졌을까? 더 중요한 게 땅인데. 왜? 땅은 이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그 다음 풍수를 얘기한 겁니다. 자, 땅에 좋은 기운이 맺히는 걸 찾는다겠습니다. 땅에 좋은 기운이 맺히는 것. 그럼 그 기운이 맺혀져서 뭔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물어볼게요. 땅이 기운이 맺히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딱 보고서 찾을 수 있을까?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하늘의 기운이 땅에 맺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형세를 보고 찾는 겁니다. 모양을 보고.
모양을 보고 찾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볼 때 진짜 미미하게 흘리는 기운, 아까처럼 제일 먼저 해가 뜨거지는 걸 보이지 지구가 도는 걸 보이지 않듯이 진짜 중요한 땅의 기운은 잘 안 보입니다. 먼저 뭐가 보이냐? 어디 가 있는데 정말로 좋은 명당터가 되면은 그 땅의 기운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리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 끌어안고 그 안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다 보니까 끌어안은 터를 가보면 대부분 좋은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 기가, 땅 좋은 기가 먼저 보일까요? 끌어안은 담벼락이 먼저 보일까? 끌어안 담벼락, 그게 바로 자청룡 우백호인 겁니다.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는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끌어안져 있는 것. 그런데 자, 끌어안는 땅의 기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끌어안는 담벼락만 좋은 게 있고, 1번, 2번은 땅의 기운이 너무 좋은데 담벼락은 없어. 여러분들이라면 1번을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땅에 기운 없는데 끌어안는 담벼락만 있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풍수지를 배우다 풍수지리에 아주 중요한 경전, 초경, 금난경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청룡과 백호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내 땅의 기운이 좋다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위 것만 보고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1, 요소는 땅입니다. 첫째. 그럼 부럽다. 바람이 휙 심하게 불어버리면 그건 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 맞으면서 못 살죠. 바람 꼬리라 하듯이. 그게 살기입니다. 근데 바람이 아예 안 통하면은 또 못 삽니다. 바람은 확 불다가 딱 살랑 이렇게 불어줄 수 있게끔, 그게 장풍인 겁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것. 아울러 생기가 흘러간 땅이 생기가 모아지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장풍이라고 하고, 득수, 물을 얻는다. 사람 사는 거에서 물이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물론 풍수 이론에서는 물은 재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 잘 삽니다. 물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뭐 무물은 있고 하겠지만 그 북극에도. 그래서 나중에 풍수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풍국이냐 득수국이냐 하면서 또 따져나가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은 뭐다? 땅의 기운을 찾는 겁니다. 땅의 기운을 찾을 때 땅 자체를 보고는 못 찾으니까 형세를 보고 찾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통 사는 사람들, 일반 산 사람들이 사는 집을 뭐라 부른다? 양택, 따로 양택. 양지 바른 곳, 양택. 죽으면 음지로 가죠. 음지거든, 땅 속이니까.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묘자리를 뭐라 한다? 따라 음택, 양택, 음택. 그래서 우리는 양택과 음택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양택이 더 필요해요? 음택이 더 필요해요? 양택. 돌아가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양택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우선 내가 잘 먼저 살고 봐야겠죠. 그 양택.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양택을 배우고 음택을 배우고 다 같이 배웁니다. 풍수의 길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잠깐 뭐 대풍수, 명당 나왔는데 여러분 명당에서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명당이 뭡니까? 명당을 찾으려 명당 찾아 산말리. 명당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임금님이 이렇게 조회할 때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마당을. 그럼 제일 좋은 자리는 신하들이 있는 그 마당 자리입니까? 임금님이 앉아있는 용상입니까? 용상. 용상은 혈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은 혈자리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명당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의미로. 실제 그러니까 원래 명당은 명당, 묘자리로 치면 묘봉분 앞에 절하는 지역. 아니 그 넓은 터, 이걸 명당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보통의 명당의 의미는 좋은 혈자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의 광의 의미, 큰 의미는 좋은 혈자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확히 구분한다면은 혈자리가 따로 있고 혈자리 앞에 넓은 터가 명당이다. 마당이 그 마당을 갖다 밝을 명자, 밝은 마당, 혈자리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명당. 그러면 청와대표는 명당일까? 한번 명당 나온 김에 청와대표가 명당이라는 추측 가능하다 하면서 얘기를 해봐서 하늘에 제일 복이 많은 땅. 보통 보면 풍수지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청와대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좋고 나쁜 것도 좀 논해 주어야 됩니다.
좋고 나쁜 것도 어떻게 넣어야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청와대터가 잘 모르지만 의견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청와대터는 정말 명당이다. 손 들어보세요. 명당이다. 예. 두세 번 들라다 마시는 분도 계시고. 자, 청와대터는 명당이 아니고 흉당이다. 손 들어. 예. 그 나머지는 될라다 말고 모른다? 찍기도 싫다? 혹시 왜 흉당이라 생각하신지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들이 전부 감옥에 갑니다. 손을 안 드셔도 대답은 여기서 하시네. 물론 청와대에 들어간 분 치고 제명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게 과연 명당이라면 거기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풍수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뒤끝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그렇게 좋은 넓은 집 놔두고 꼭 좁은 집에 들어가서 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죠? 자손들 뭐 어떤 분들은 또 거시기 좀 뭐. 근데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의미로? 명당. 그리고 대통령 자리 국인데. 그렇죠? 맞나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응. 졌으니까.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물론 정답이라는 것보다 가깝게 의견을 낸다니 우리는 무조건 좋고 나쁘고 딱딱 구분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저도 평소 여기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겁나 전부 다 청와대는 흉지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전부 다. 흉당이라고. 청와대터는 정확히 말할게요. 청와대터는 명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흉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좀 빗나가긴 했지만 굳이 친다면 자, 청와대터가 그럼 만약에 흉당이라고 보자. 대통령도 전부 다 제명이 못 사시니까 흉당이라면은 우리가 청와대를 대통령국으로 만드는 뒤에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까? 계속 떴습니까?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몇 배 안 간 경제였죠. 그걸 보고 흉당이라고만 얘기한다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개인으로 떨지 몰라도 그걸 대통령 개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명당력 요소 있다 없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까처럼 들어가시는 분마다 전부 다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거긴 흉당적 요소가 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당적 요소와 흉당적 요소를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명당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가끔 예를 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운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운이 좋았으면 개나 소나 씹었습니까? 탄핵당하고? 맞아요? 운이 나빴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운을 단적으로 봤다. 무조건 좋으면 다 끝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학문도 그렇게 구분이 되줘야만 학문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청와대입니다. 그림 좋고. 그런데 풍수에서 요소는 아까 굳이 칠 때 따랐다. 후현무,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그러나 좌우로 했으니까 다시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 어떤 집터나 묘터나 칠 때 가장 좋은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좌청룡에서 올까? 우백호에서 올까? 앞에 있는 주작에서 올까? 뒤에 현무에서 올까? 내가 있는 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뒷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뒷산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뒷산이. 그런데 우리 보면 자, 뒷동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봤다. 세, 형, 혈. 이게 뭐냐? 풍수를 바라보는 큰 기준 중에 하나인데 세력이 큰 것, 그 다음에 이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혈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은 세력이 큰 산이 있고 조그만 뒷동산이 있습니다. 기가 무지무지 많이 뭉쳐있는 덩어리는 어떤 산이다? 조그만 뒷동산이다. 세력이 큰 산이다. 세력이 큰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기를 쓸 때 발전소에 가서 거기다 전기 코드를 딱 꽂고 쓰면은 잘 쓸 수 있을까? 그냥 한 방에 가겠죠.
그건 뭐 전기가 몇 천 볼트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고압선에다 딱 꽂으면은 그것도 한 방에 가겠죠. 우리는 변전수 거쳐서 집 앞에 변압기까지 해서 여기다 꽂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현실의 집을 밝혀주는 것은 조그만 변전소입니까? 큰 발전소입니까? 중요한 건 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힘 좋은 산일까? 이쁜 동산일까? 그래서 이쁜 뒷동산. 그래서 옛날 양반집부터 동네 가보면 항상 하니 뒷동산이 무지하게 크고 막 우랑합니까? 아니면 아주 부드럽고 좁고 이쁩니까? 가장 잘 나가고 부잣집이라는 데가 뒷동산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상 참 더러우시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눈 튀어나왔고 이렇습니까? 여기 딱 보면 어떻게 눈 딱 튀어나왔고 인상 보고 이렇게 어디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봐요. 쳐다보는 걸 치면은 굳이 따진다면은 옆에 쳐다보고 그럼 다른 사진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럼 이걸로 볼까? 여기 보더라도 자 이게 경복궁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경복궁짜리고 여기가 이제 청와대입니다. 좀 이따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보던 모습이 볼 때 경복궁 산이 보통은 뒷산이 만약 따진다면 뒷산이 어머니 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산은 앞에 털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을까? 감싸주는 게 좋을까? 배 내밀고 다 같이 쳐다보는 게 좋을까? 여기는 어떻게 잘 감싸주고 있습니까? 이 산이 여기에 주산 내진 진산 이쪽을 보면 주산이 되는데 이 산에서 기운이 오는 건 사실인데 아주 잘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때요? 매우 부드럽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좀 부담스럽죠? 볼 때 산 자체가. 예. 이런 것들이 결코 영향이 없지 않다는 거. 풍수는 이제 나중에 우리 풍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서적 측면이 있고 실제 이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저 금계포란형 뭐 들어봤습니까? 뭡니까? 금닭이 알을 낳는다든가 그 다음 회룡고조형. 자 근데 여러분 모를게요. 금닭이 알을 낳는지 병든 닭이 알을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금닭 그렇게 써있을까 산에? 근데 우리 그렇게 불러. 아니면 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조금 지나면 저쪽에 우이동 뭐 들어봤어요? 우이동? 그 뭡니까? 혹은 이제 우면산, 소가 잠자는 산, 내곡동. 내곡동이 뭐죠? 그게 소의 내장이라는 거예요. 혈자리. 그 내곡동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 무슨 정기전. 그러면 자, 소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젖 있는 데가 혈자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관상이나 풍수를 할 때 관상제 동물 관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산을 모양을 동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산이 동물 모양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호랑이 모양을 했으면 진짜 토끼 잡아먹어요 그 산이? 아니면 호랑이 모양하고 있으면 거기 송곳니 있나 거기 혹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회룡고주가 또 그 비룡승천 뭐 이런 얘기할 때 과연 그건 타당성이 있을까? 우리 이런 문제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적으로 미리 얘기한다면은 사람도 정말로 동물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쥐를 무지무지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고양이를 진짜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보면 실제 주변에서 있어요. 진짜 닮은 사람은. 그런데 보통은 진짜 닮지 않고 조금씩 닮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큰 게 없는데 정말 닮은 산도 정말 형상을 닮은 것은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꼭 금계포란에서 금닭이 알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선조들이 봤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우리는 풍수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집에 갔을 때 아니면 동네 교가에 산 이름은 안 들어간 데 같고 고향집 가면 풍수적 용어 하나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 할 일 없어서 그랬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경복궁이 됐든 조선 왕조가 있든 옛날 조금 고 건물 진료를 따져보면은 풍수적 이론을 알지 못하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풍수는 우리 정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과학적인 요소와
자연과학적인 측면과 미신적 요소, 또 유교적 요소, 정서적 측면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여주란 땅이 이렇게 행주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행주역, 이천 여주 쪽이. 그래서 거기는 배가 이렇게 지나간 형국이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주는 이날부터 샘을 못 파게 합니다. 우물을 못 파게 했습니다. 우물을 관아에 통제했습니다. 왜? 배를 우물 파면 밑구멍이 뚫리면 가라앉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똑똑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런 미신이 어딨어? 그리고 팝니다. 근데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 같은 그런 땅인데 파면은 우리가 먹을 물이 나올까? 바닷물과 섞여 나올까? 그럼 그런 물이 나오면 먹기가 좋을까? 오염될 가능성이 클까? 그래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우물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조들이 그걸 빗대서 얘기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켜서 우리는 무조건 할게 그것이 정말 어느 부분이 타당성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다시 볼 때, 맞잖아요. 풍수란 자체는 이렇게 양택이라면 양택, 음택이라면 음택, 양택이 됐든 음택이 됐든 일단은 땅에서 땅의 기운인데 뒷동산이 잘 받쳐준다는 개념을 갖고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 경북궁들은 앞으로 또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 경북궁이고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산에 여러분들이 볼 때 요 산에서 기운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봅시다. 산에 기운이 온다. 일단은 온다고 칠 때 기운이 산 밑에 바로 밑에 기운이 맺힐까 아니면 오다가 적당히 가다가 좀 뭉칠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가다가 뭉치겠죠. 그렇게 친다라면은 요 산은 요 청와대 자리는 산 기운이 뭉치는 자리일까 아니면 기운이 좀 뭉치기 직전에 너무 위에 올라가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느껴져요? 자, 옛날에 경북궁을 산 밑에 바로 졌습니까? 아니면 밑에 졌습니까? 밑으로 내렸습니까? 밑으로 내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운이 뭉치는 지점을 찾으려고. 이 청와대 자리는 우리가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잡아준 겁니까? 청와대 누가 진 거예요? 조금 옮기긴 했지만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경북궁으로 지나가는 혈자리를 누르기 위해서 거기다 져놓기 시작해놓고 이게 근원이 돼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혈이 지나가는 자리, 혈자리. 그래도 혈이 지나가는 자리. 기기 때 혈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과 혈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 그럼 좋은 기운이 쭉 지나간 자리에 좋을까? 멈춰 있는 자리가 좋을까? 풍수의 가장 기본은 좋은 기운이 쭉 흘러가는데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멈춰갑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뭉칩니다. 크게 멈추는 곳이 명당이라는 혈자리 가장 좋은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못 찾으면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묘자리를 완벽한 명당자를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묘를 쓰는데 완벽한 명당 찾아서 묘 쓴다? 가능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땅에서. 그럼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기운이 뭉치는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제일 좋은 땅에 집을 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땅에서 방의 자리를 어디서 정하고 또 어디서 집을 짓 수 있는 방법. 즉 지가 어디에 머무는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드립다 자청용백과 명담만 참다 되는 게 아니라 찾지도 못합니다. 실제는. 이론만 수없이. 왜 이론이 나오냐? 원래 사람의 삶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선택의 문제 아니면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몇 자리 하나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땅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발복이 안 되네? 발복이 안 되는 이유가 땅 때문일까? 다른 것 때문일까? 사주팔자나 또 다른 것 때문일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풍수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이론이 잘못됐나 봐.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평생에도 못 찾는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현실의 풍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볼 때 이것들을 이제 대략 보면은 이러다가 이제 경북궁 이치 이렇게 가다가 여기 보세요. 창덕궁인데 여기는 어때요 좀?
뒤가 좀 뭐가 좀 편안하게 둘러싼 느낌이 안 듭니까? 예. 그 창덕궁하고 여기 약간 산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창덕궁에 있을 때하고 경복궁이나 창경궁, 여기 창경궁도 약간 마찬가지지만 요 산들은 험악한 산은 뒤에 있습니다. 여기 낮은 산이 둘러싸고 있죠. 우리 조선의 역사도 피비린내가 다 있긴 있었지만 언제 피비린내가 많았을까요? 경복궁에서 많았습니까? 창덕궁에서 많았, 창경궁에서 많았습니까? 형제의 난부터 사람들 다 불러서 다 쳐 죽이고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예, 경복궁에서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죠. 나중에 우리가 답사도 가보면은 경복궁에 있으면은 정말로 좀 그래서 살기 같은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문제, 살기가 있다는 것과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이 풀리면서도 불구하고 딴지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일이 꼬이는 문제, 또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전적으로 풍수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것들하고 엮여 있는 거죠. 얽혀 있는 것. 근데 왜 풍수질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겁니다. 얼떨결에 왔든 끌려왔든 추천받아 왔든 다 인연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만큼의 인연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강의만 해도 여러분들은 큰 걸 느낍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알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안 할지라도 아, 풍수를 잘못 시작했다가 평생, 실제 잘못하면 평생 우리나라 영어보다 더 힘들게 풍수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 못하는 두 나라 어디죠? 제일 못하는 나라, 영어. 제일 많이 공부하면서 머리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한국 거꾸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둘째 얘기하고 아 잠깐만 우리가 왜 풍수지리나 동양미래치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 온고의지신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삽니다. 맞습니까? 지도가 약간 이상한가? 대한민국. 자 따랐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혹시 세계, 전 세계 주인 종주국이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 지도자가 난다. 들어본 분 있습니까? 조금 몇 분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있겠죠. 그런 말이 우연일까? 뜬구름일까?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은 풍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종주국이 되려니까 어디 있죠? 이 세계 지도에서? 어디 여기쯤 되나요? 여기쯤? 잘 찾기가 힘든데 대한민국이 세계 종주국이 되려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살짝 숨어 있죠. 구석에. 맞습니까? 잘 흐릿해도 안 보이긴 하네.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네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자 근데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없다. 아 독수리가 나왔네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인데 이 독수리에서 우리가 뭐 독수리는 상징이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자체를 볼 때 독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날개. 날개가 없으면 당장 죽나요? 혹시? 독수리를 통제하는 게 날개인가요? 상징적으로 날개입니다. 머리통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리통이잖아요. 이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방 죽는다 죽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날개 발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머리고 이 머리가 모든 걸 통제합니다. 물론 사람이고 뭐고 간에. 그럼 머리통은 이 전체에 비해서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적죠. 여러분 덩치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덩치가 너무 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도 너무 크면 오히려 또 거시기 하다 하듯이 자 좋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이건 조금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쪽에서 일본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오른쪽에서 중국이 있고 잘 보십시오. 따라서 좌청룡 일본이 좌청룡이죠. 그 다음에 우베코 중국이 우베코죠. 그럼 좌청룡 우베코 뒤 큰 땅덩어리가 후현무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뭐 이건 뭐 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정도 앞에니까 요 정도까지가 뭡니까? 전주작. 그리고 보면은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굳이 만약에 여러분이 풍수 따진다면 이 좌청룡이라는 것이 어디 갔는데 혈자리를 여러분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좌청룡 우백호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혈이 맞춰지면 좌우에서 감싼다겠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혈이 제대로 맺혀질까 안 맺혀질까? 덜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일본이 우리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있습니까? 일본 우리를 애지중지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일본 고마운 나라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우리 날개예요. 만약 일본 없으면 우리 저 해일 풍력 다 맞습니다. 자, 날개 입장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몸통입니다. 평생 날개 역할만 불만 있을 만도 하지. 그냥 두세요. 그냥 우리 하게 불만하게. 겉으로 볼 때는 날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한민국인 겁니다. 보세요. 무타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까 심지어 이렇게 조그만 섬까지 해서 여기까지 쭉 끄트머리까지 다. 아십니까? 여기에도 부족해서 요 밑에 보면 또 뭡니까? 대만까지 여기서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둘째 쳐놓고. 자, 여러분이 풍수의 명당을 찾는다면 저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저게 명당인 겁니다. 어디 갔는데 감싸주고 있고 딱 이렇게 기운이 딱 이렇게 뭉쳐지고 있고 감싸주고 있고 앞에 또 막아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안에 기운이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운이 뭉칠 때 보면은 자 다시 후쿠오카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치면은 후쿠오카 여기 쭉쭉 막아지죠. 그럼 여기서 사진 봅시다. 이게 사진이 제일 낫네. 동양의 종주국가라고 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맞지요? 조금 대답하기가 좀 조금 부담스럽죠? 어디가? 그래서 중국이, 네, 중국, 일본. 항상 원래가 우리 골프를 치는 분들 볼 때 공이 치면 홀인원이 먼저 됩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요리 갔다 하다 나중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혹시 현재 우리의 전 세계 종주국가 현재 누굽니까? 패권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 현재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죠. 그럼 미국이 출발지가 미국이었나요, 혹시? 아니죠. 종착지가 미국인 거죠. 기후는 한반도가 역사의 출발지인가요? 저 중국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가다 어디까지 가다 더 이상 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딱 왔다가 남는 사람이 조금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저기 전파해주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 맞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가 핵심 같습니까? 여기는 변두리 맞자 누가 봐도 변두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걸 보호받고 있는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 큰소리 딱 치지만 그럼 여기서 쫙 내려오면 기가 어디쯤 미칠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요 끄트머리 미칠까? 아니면 여기쯤 미칠까? 기는 중간에 가다가 적당할 때 미칩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맺힐까? 북쪽에 맺힐까? 남쪽에.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남쪽에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겁니다. 이것 바로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풍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게 뭐죠? 우리나라 국기죠. 전 세계 국기 중에서 우리나라 국기처럼 자연의 이치를 담은 국기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따로 태극. 따로 태극. 이 태극이 뭡니까? 음양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맞죠? 음양은 맞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동해물, 동해의 바다와 바다에 뜨는 태양과 바다가 어떻게 한다? 멈춰있다, 움직인다. 해가 뜨고 지고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따로 곤, 감, 이, 청백 하듯이 권, 하늘, 땅, 물, 불, 세상의 대표적인 상징물.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국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역사의 종주국이 중국이라 할 때 중국 국기 어때요? 아주 심오하죠? 별 몇 개, 별 5개. 무지하게 심오하죠? 붉은 색깔 별 5개. 심지어는 어디 옆에는 도끼 그림도 있고. 아니면 줄만 짝짝 꺼놓고 별만, 저 미국은 별 몇 개? 별 50만 개. 그냥 아주 물론 심오한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심오한 뜻이면 이게 심오합니까? 누가 볼 때. 이런 학문이 일부 시작은 중국 됐을지 몰라도 왜? 우리가 역사의 발원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문학이 먼저 했듯이 바빌로니아보다 1800년이나 앞선 천문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9월 22일 날 풍수 답사를 갑니다. 여러분 다 가도 됩니다. 이렇게 등록 안 해도 가도 됩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그 첨성대가 어떤 과학으로 만들어져, 어떤 기인지, 그런 것들과 이런 국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까 같은 지정학적 이치, 이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일단 단순하게 풍수 빛밥만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여기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과정. 양택, 음택, 굳이 제가 하나만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하자면 이렇게 좀 봐줘야 될 여건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네. 이 건물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건물 참 멋있죠? 좋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망했다고 소문이 드는데 어떠냐 하고 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충살이 어떻고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일단 해서 상황을 좀 봤어요. 사진 이렇게 보고, 자, 건물이 이렇게 구멍이 중간에 뚫려 있다, 가운데 뚫려 있고 보기 좋잖아요. 풍수적으로 어떨까? 바람이 볼 때 이게 뚫려 있으면 바람이 가다가 일리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럼 바람이 몰려 들어가겠죠. 쉥쉥. 그럼 몸으로, 온몸으로, 건물 몸으로 바람을 다 받는 겁니다. 바람의 살기를. 정말 꼬이라고 문제 생기라고 기도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굳이 꼬이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 아니면 망할 때 조금 도와주고 잘 나갈 때 좀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할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인 겁니다. 망할 때 조금 더 빨리 망하게 해주고 잘 나갈 때 조금 더 힘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건물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왔네. 이름까지 다 나왔네. 예, 아무래 퍼시픽 본사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충살이 있다. 충살 뭐 어리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런 건 다 충입니다. 아까 그런 것들이 바람이 치고 가니까. 그게 나중에 그래서 하도 뭐라 가니까 이 사람 여기다가 이제 정원을 꾸렸다. 나무를 심었대. 그럼 좀 낫습니까? 또 물어보더라고. 정원을 꾸리면 어때요? 좀 낫지 당연히.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 거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칠 때면 건물이 보면 여기 삼거리가 보이죠? 보입니까? 삼거리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만나고 지나가는 데로 삼거리가 오죠. 이 삼거리를 이 건물에서는 오른쪽 측면은 삼거리 정면 쳐다보고 있던 광고판 달기 참 좋겠죠. 저런 데 산다면 좋을까 나쁠까? 광고로는 좋은데 사람이 산다면 그런 겁니다. 이 안에서 차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어떤 살기를 계속 쳐준다가지. 이거 로충살이라고 따로 로충살. 물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부정적 요소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양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또 아까 볼 때 저 위치를 물어봅니다. 어디냐?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용산은 우리가 땅을 주면 이렇게 물이 감싸는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이 치고 가는 게 좋습니까? 감싸는 곳이 항상 좋죠. 여기는 용산, 여기는 또 여의도, 압구정,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용산이니까 비교적 용산 좋습니다. 이쪽이 좀 좋은 땅. 그러니까 이렇게 딱 치고 가는 곳은 금호동. 물론 뭐 꼭 구분할 게 아니라 용산, 동부이천도보다 금호동이 약간 기운이 썩 좋다고 얘기하기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산다면 옥수동, 금호동 쪽에 사야 됩니까? 이천동 쪽에 사야 됩니까? 압구정동 쪽에 사야 됩니까? 흑석동, 마포, 여의도 마포. 굳이 친다면은 어쨌든 감싸고 들어간 쪽.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의 기본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유는 또 설명을 합니다. 아까 요 정도 지역입니다. 그 전체적인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국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산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다. 요 아니니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기량이 좋은 건데 여기서 또 본다면 산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여기는 부층입니다. 기운이 뭉치는 지역은 또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잘 보면은 여기 산이 끄트머리 끝나는 지역에 가다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산이 딱 이렇게 딱 멈추면 골이 되면 옆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지나가? 바람골이죠. 그럼 바람골로 좋다 나쁘다 이런 데는. 여러분이 바람을 많이 맞으면 뭐라 하죠 우리가? 풍이 걸리죠. 그럼 바로 풍뿐이 아니라
건물도 풍이 걸리고 사람들이 풍이 걸리는 것. 그래서 바람이 안 불더라도 바람의 계곡에 있으면 우리는 산에 가다 보면은 그 산이 계곡 밑에 이렇게 딱 평평하니까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집들이죠. 즉 그래서 아까 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풍수를 보면은 가다 보면 산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집이 보입니다. 아, 내가 어느 집을 가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또 여기 풍수는 일반 풍수 공부하는 사람 주로 뭘 따집니까? 자촉, 우백호부터 무지하게 따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비쌉니다. 그거 쌀까 비쌀까 그런 거. 비싸잖아. 그거 비싼데 더 싼 거, 진짜 좋은 현무가 잘 돼 있는 것.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들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하는 나중에 뭐 이렇게 이 산줄기가 감싸주냐 안 감싸주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음택이 됐든 양택이 됐든 여기 우리 동국대 동양미래 풍수지리 동양미래지가 풍수지리 최고 이 과정 풍수관상 최고의 과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양택 음택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아빠 본색이 나온 것처럼 거기가 무지하게 생략해 놨는데 엘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좋은 기가 흐르는 것을 또 찾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